환경오염으로 환경성 질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장선일 대표입니다. 식물에서 천연 약물을 추출하며 자연 속 새로운 가치를 밝히는 현대판 연금술사라 할 수 있겠는데요. 미용제 화장품부터 식품 개발 연구 영역까지 30년이 넘도록 밤낮 구분 없이 연구실과 실험실을 지키는 장선일 대표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의 연구실이 그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는 터전인데요. 연구가 한창인데요. 그중 특히 열심인 사람이 바로 장선일 대표입니다. 어떤 연구 중인 걸까요? 뇌에 이제 있는 마이크로 글라이알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소교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면역세포에서 유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뇌에 방어를 위해서 있는 특별한 세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뇌 손상을 유발을 시켜서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이기도 하죠. 여기 이제 우리가 성상세포, 영어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아스트로사이트하고 항상 클로스톡을 합니다. 서로 상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서로 견제도 하면서 서로 상승 효과도 내는 이러한 작용들을 해요. 이거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천연물을 지금 연구 중인데요. 쉽게 말해 식물 속 유용한 성분을 분리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개발하는 원천 소재를 개발 중인 겁니다. 식물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효능을 찾아 신약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셈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려움증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려움증이 왜 일어나는가는 여러분들이 기전을 잘 알아야 돼요. 즉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에 과민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글라이알 세포, 소교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브레인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움증은 신경성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장선일 대표는 생명과학 기술을 활용해 국산 자원으로부터 면역과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바이오 활성 소재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천연 바이오 활성 소재는 약 60여 종인데요. 모두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친환경 원료입니다. 예, 저희가 우리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연구를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약 15개의 특허 등록을 하였고 상표 출원은 약 20여 개를 출원 등록을 하였으며 SCI급 논문에만 약 30여 편을 개정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제품화하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천연물 유래 신기술을 접목한 특허 등록만 해도 15건에 100여 건의 국제 논문 실적을 갖고 있는데요. 건강을 먹고 바른다를 중심축으로 놓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 중인 장선일 대표. 전문 연구단과 함께 개척하는 결과물은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의 핵심 소재인 고염나무를 재배하는 재배지를 가고 있습니다. 아, 그 고염나무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예, 바로 우리 뒷산에 이렇게 재배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술의 원천을 자연에서 찾는 장선일 대표.
그중 청정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식물만이 원료로 사용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이곳이라는데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뭔가요? 예, 지금 우리 회사의 핵심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고엽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엽나무예요? 네. 고엽나무에서 가장 효능이 뛰어난 곳이 바로 부위가 잎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잎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채취해서 요거를 자연 건조하고.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다양한 자생식물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무려 4천여 종에 이른다는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 여러 지역이 있고 산과 들이 구분돼 있어 식물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는 것이 바로 한삼 덩굴이 됩니다. 이 한삼 덩굴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이제 생약용으로는 율초라고도 하는데요. 자생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물이나 이 산림의 유해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고엽나무도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방치해 둡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 일주일 후면 다시 채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제거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유용한 물질을 한삼 덩굴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자생식물 중 유용한 식물들을 선별해 집중 연구하는 장선일 대표. 이 한삼 덩굴을 가지고 연구에 활용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발상이죠.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한의학적으로 율초라는 생약맥을 가지고 해열 진통제, 고혈압 완화제로 많이 쓰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 유용한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찾아내고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 전문 연구기관과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 바이오 시대를 대비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적합한 지역 생물 산업 육성에 열심인 곳인데요.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연구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곳인 만큼 장선일 대표의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었다. 좀 한삼농구는 한약재로 율초라고 하잖아요. 율초 부분도 좀 알게 되고 이게 해가 되는 작물인데 이걸 가지고 기능성 소재를 발굴한다는 게 일단 관심이 없던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해준 부분에서는 저도 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얘기고요. 환경 오염이 굉장히 함께 지역 생물 산업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지역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며 성장해 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곳 담당자가 보는 장선일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이 많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삼덩굴이라는 소재는 우리가 기타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작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기능성 소재로 활용한다? 굉장한 열정과 호기심이 아니면 안 되는 분이라고 좀 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직원들을 좀 깍듯이 살피고 또 같이 연구 파트너를 챙기는 그런 분이 계속 지금 5년 넘게 해오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롱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장선일 대표는 자연 속의 가장 큰 힘이 가장 정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재료가 되는 고엽나무를 직접 키우고 필요한 잎을 골라 수확하고 건조시키고 포장하는 과정까지 직접 진행하는데요. 식물의 특성에 따라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제조하니 더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씨를부터 파종을 해서 모종을 얻었고 이렇게 그 길르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연 그대로 놔두고 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초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그래서 9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이 고향나무야말로 자생력도 강하고 효력도 좋고 정말 생물 소재로서 적합하구나 라는 것을 현재 판단을 하고 현재 많은 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금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 운영 방침이라 여기고 식물 천연 추출물만을 고집하는 장선일 대표. 가장 걱정이던 방부 효과 역시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천연 성분에서 방부제 항생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 황년, 그다음에 살리실산 이 세 가지를 넣고 보니까 보존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천연 화장품에 아주 흡사하지만 유효기간이 한 2년 이상 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테스트를 완료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방부제가 아닌 방부 효과를 내는 물질들을 첨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한번 발라보시죠. 이전에는 좀 이전에 우리가 미끌거림이 있었고 좀 흡수율이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제형 만들어서 보냈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졌고 이 제품 그대로 조성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역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홀다닥 뭐 촉촉하죠? 직원들에게 장선일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제자였기 때문에 되게 친근하게 막 많이 대해주셨어요. 친근하게 많이 대해주셨는데 이제 일적으로 만나니까 되게 엄격하시고 깐깐하시고 그러지만은 그 이외에는 평소처럼 막 잘해주시고 너무 지나치게 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럴 때는 똑 부러지지만 평소엔 인간미 넘치는 장선일 대표. 그는 건강사회를 위한 수익 나눔에도 열심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는데요. 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역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게 되는데요. 제가 계기가 된 이유는 아토피 연구를 주로 해오면서 이 아토피로 고통받는 우리 그 환자들을 볼 때 정말 그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토피에 효능 있는 천연물을 발굴함으로써 이거를 사회에 보급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번엔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규모가 상당히 큰 생산 공장입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예, 우리 회사 네. 제품 양산하기 위해서 ODM 공장 지금 생산시설 점검하러 왔습니다. 원래 대량 생산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ODM 생산은 흔히 아는 OEM과는 다릅니다. OEM은 주문자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단순히 그대로 만드는 거고요. ODM은 생산자 개발 방식이란 뜻으로 제작자가 제품의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ODM 업체는 고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독자 브랜드를 갖춘 기업처럼 기술 축적을 해나갑니다. 예, 우리 회사는 연구 개발을 주로 해왔는데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해서 일부 소비자층들한테 반응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효력이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좋다는 소비자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대량 생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은 한정돼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OEM 공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가공 안에 혹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그 오염 물질을 1차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걸러주고, 예. 석션에서 뒤집어서 주고, 저쪽에서 1차로 네.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위에서 이제 그 커팅을 살짝 해주고. 그 과정 역시 깐깐한데요.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CGMP에 맞춘 만큼 공장 공개도 자신 있습니다. 최종 원칙은 화장품은 사람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전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안전성, 즉 세이프티가 유지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정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 그 유효기간 동안 내에 제품이 완벽히 처음 생산한 것과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돼야만 됩니다. 제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장선일 대표. 그는 대부분 무심코 지나치고 마는 재료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다합니다. 다른 업체의 제품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요. 덕분에 그의 열정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제품은 정제수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알로에 잎수나 고엽나무 잎수, 포도나무 가지 술은 정제수 대신 사용해서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부터 과정까지 모든 것에 최선과 최고를 추구하는 장선일 대표. 그의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체코 피부학회에 가서 효능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2년 전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유럽권 전체를 마케팅하겠다고 전매 계약을 맺고 현재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금년에 제품을 요구했고, 소량이지만 인도네시아 나갈 수 있는 진출 교두보가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저희 제품을 금년 초에 수출을 저희들이 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에도 열심인 장선일 대표. 그의 회사는 전주시에서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거저 얻은 결과는 없기 마련입니다. 미스트 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이중으로도 효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역시 대표님께서 미스트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제품 만들었구나. 그런 말씀 많이 나오시죠. 제가 이렇게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정말 세계적이다. 납품업체 선정 기준은 일단 첫째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갖다가 제가 먼저 샘플링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토피 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나눠 드려보고, 그 상태에서 효과가 있냐 없냐, 완화가 되냐, 그 판단 하에 반응이 좋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전주의 한 대학교. 이번엔 강의실을 향하는데요. 장선일 대표는 기업가이기 전에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마이크로글라이아스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대학교의 교수로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은 천연 추출물 연구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 역시 열심인데요. 그러한 천연물을 개발한다 온다면 아토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거는요, 라이프 사이언스에 저희가 논문을 게재를 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논문. 수업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나요? 예, 우리가 만성 질환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통증과 가려움증입니다. 이 통증과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척추 뒤에 등뼈 뿔에 있는 성상교 세포, 즉 성상세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합니다. 그 세포의 작용과 또 소교세포, 마이크로글라이알 셀이라고 하는데 이 두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통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진전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장선일표 수업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건강을 도와주는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이제 만성 질환의 전체적인 이제 기전이나 작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배움을 통해서 이제 소재학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천연물에 평소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천연물의 효능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떠한 활성 기전이라든지 셀 시그널링들을 통해서 그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승으로서도 인정받고 있는 장선일 대표. 덕분에 그가 이끄는 전문 연구단 중엔 제자도 많습니다. 자연에서 찾는 새로운 기술이 이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데요. 앞으로 장선일 대표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연구하는데 많은 초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얻어진 성과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즉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좀 하게 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은 꾸준히 또 혁신적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백투더 네이처. 자연으로 돌아가자를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장선일 대표. 천연약물의 연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에 누구보다 진심인 장선일 대표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